오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박수 한번 주세요. 탄핵 버스킹이 있겠습니다. 이 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노동운동가이자 위대한 정치인 심상정 대표님을 위해서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정의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저희 정의당이 있던 자리죠, 그죠? 오늘 우리 이재명 시장님하고 같이 하니까 오늘 모두 발언을 우리 이재명 시장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우리 당 대표님께 먼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포옹 해놔야 잘 어울리죠? 네.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 조금 숨 돌릴 시간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토요일 이 광장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이크를 오늘 오래간만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뜻이 확고하게 확인된 만큼 헌재와 특검이 열심히 하도록 우리 좀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마이크. 괜찮습니까? 헌재와 특검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히 지지하고 격려했죠, 여러분? 지켜봤죠? 그래서 마이크를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제가 여기 나와 보니까 정말 사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죠? 박근혜 열성 지지자들이 총파란으로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바람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탄핵 기각 박근혜 사수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보는 그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SNS. 그 단톡방에 촛불은 북한의 지령이다, 이런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탄핵은 기각될 거다. 들어보셨죠? 선거는 연기될 거다. 이런 유언비어가 온 천지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민심을 거역하고 역사를 반역하는 세력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당들에게 SOS를 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3당 총력 투쟁해야 된다. 탄핵 공조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동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대선 주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선동하러 나왔습니까? 민심과 역사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경고방동하지 말라, 경고하러 나온 거죠, 여러분.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주권자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차 확인시키려 주러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하는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단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무지무지 결단이 나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시민들, 정
수 없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아이를 가장 낳기 힘든 나라,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헌재와 특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증인신문을 12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2일까지? 그리고 23일까지 서면 보고를 완료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뜻대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탄핵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끝내 흔들 겁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구테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빈땅을 놓지 말고 이 탄핵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 뜻을 확고부동하게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오늘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까지 이 광화문에 매주 토요일을 모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탄핵 소추 과정에서 흔들리고 주저하던 야당 중심 잡고 탄핵 소추 확실하게 이끌었던 것처럼 탄핵 인용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 또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많은 야당 지도자들 대선 후보들 함께 힘 모아서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씨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특검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부터 특검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검이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정부는 정말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적법하게 특검이 영장 발부한 거 가로막은 사람 누굽니까? 황교안 씨가 지난 대정부 질의 때 청와대의 최종 관리 책임이 자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황교안이가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검 연장 불가피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네, 청와대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황교안 씨가 이렇게 끝까지 민심을 거역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정치 구태타에 함께할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야3당 대표들 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황교안 씨를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탄핵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우리 국회에 우리 야당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적폐청산 해야 되죠? 개혁입법 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야당들이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새누리당 세력들이 끝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이 그나마
여야가 논의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가도 법사위 소위원장이 누군가 하면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김진태라고 있습니다. 김진태라고. 네, 그 김진태 씨가 그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철벽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당 대표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법에 따르면은 새누리당이 막으면 뭐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심사도 거부하고 국회에 나타나도 않고 이렇게 도망다니면 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0만 명이 촛불을 드는 이 촛불혁명, 이 혁명 전국에서 일상적인 절차만 따지고 있어도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법 어기자는 거 아닙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진태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이 저지된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들 앞에 우리 야당들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적어도 야당들이 합의하고 우리 국민들이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적폐청산, 그리고 야당들뿐만 아니라 바른생활당까지 함께 동의하는 이런 정도의 개혁안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희 정의당 작지만 강한 예인선이 돼서 우리 야당들 끌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2월 국회 때 정말 타오르는 이 촛불혁명에 버금가게 대한민국 국회도 혁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제가 우리 심상정 대표님을 좀 앉아주세요. 좀 앉아주세요. 뒤에 안 보여. 좀 앉아주세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좀 앉아주십시오. 자, 여기 우리 네. 이재명 좀 후보 앉아주세요. 지지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하고 한번 같이 연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상관법이거든요. 왜 상관법이거든요? 저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대신했을 뿐입니다. 말씀하세요. 자, 좀 잠깐 앉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최근에 제가 기가 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 기가 안 죽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생 하던 대로 이때까지 오던 길 그대로 쭉 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잠깐만 우리 행사 중인데 같이 할게요. 됐어. 네. 이미 찍었어. 자, 제가 우리 심상정 대표님하고 이렇게 버스킹을 가끔씩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는데 역시 오늘 와서 봐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이나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바가 다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의당 입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촛불 민심 국민이 원하는 바가 우리가 이 작은 힘까지도 다 모아서 승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리고 이긴 후에도 우리가 야권이 여권이 돼서 과반수를 넘긴 그 힘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정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세다고 혼자 가면 혹시 또 자빠질지 모릅니다. 적들은 상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재결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권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49대 51, 51대 49, 이 힘의 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재결합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다시 지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녹색당, 노동당 모두 힘 합쳐서 한 길로 가야 한다. 민주연합정권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치란 정치인들 또는 정치 세력들에게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신하는 게 정치고, 이번에도 국민들이 원하고 힘을 썼기 때문에 새누리당까지 찬성해서 탄핵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정치인이 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 뿐이니까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첫째는 통합하고 둘째는 연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높은 자리나 지위나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과 같은 거대 기득권들이 나라를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걸 해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아니 점심 먹고 1시쯤에 삼성그룹 본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영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 영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입니까? 아니면 재벌들입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까? 뿌리를 놔두고 나온 줄기를 쳐내면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요. 바로 이 거대 기득권 재벌 권력들을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벌 체제, 재벌의 황제 경영을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 나쁜 짓 하면 처벌되고 수백억 뇌물 주면은 구속되는, 이재명도 구속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째서 우리 국민들은 남의 돈 100만원 아니라 10만원만 훔쳐도 감옥 가고 처벌받는데, 아니 이재용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뇌물 수백억 주고 국민연금 우리 여러분의 돈 수천억 뺏어다가 한 푼 상속세 안 내고 편법 상속하는, 그래서 3조 원이 넘는 불법적 이익을 얻었는데 왜 감옥을 안 갑니까?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왜 특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입니까, 여러분? 그는 군주가 아니라 우리가 뽑아서 월급 주고 있는 대리인인데,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길래 특검 수사도 안 받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는 겁니까?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죄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힘이 세면 처벌받지 않아요. 권력이 많으면 감옥 갔다가도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몹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도 힘 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진짜 지배자 재벌, 삼성, SK 같은 재벌 권력들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불법 무도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무슨 군주단인데 왜 하야합니까? 퇴진해야지요. 퇴진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탄핵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회가 이건 탄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국민이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재벌체제, 이 사건의 뿌리인 재벌체제의 책임을 묻자. 이 사건의 몸통인 새누리당은 해체하자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그 책임을 묻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삼성 재벌 본관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전액 몰수하자.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 뺏어야지요. 삼성이 뇌물을 주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국민의 돈을 훔치고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3조 원이 넘는 직접적 이익을 챙기고 10조 원에 이르는 재벌 총수의 자리를 상속받았으면 그로 인한 범죄 수익 전면 몰수해서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법을 꼭 제정해서 최순실이의 불법 재산, 박근혜의 불법 재산, 이재용의 불법 재산, 그리고 해외에 인식되어 있는 1000조에 가까운 불법 재산들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1000조 원입니다. 우리 김상현 대표님도 동의하시죠? 그 법 내셨죠? 정의당에서 이미 법안을 네, 법안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에서 법안 통과되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당의 주소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줄을 좀 잘못 선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서야 되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의당하고 우리 심상정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님한테 다 뺏겨서 섭섭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절대 섭섭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건 원래 가치와 노선과 정책에 따라서 지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희 정의당 저 심상정하고 가장 정책적으로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중복되는 건 당연하다. 이재명 지지자는 곧 심상정 정의당 지지자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전혀 섭섭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과 노선이 더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세력이 될 때 대한민국이 진짜 바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삼성에 좀만 더 네, 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기 어렵죠? 경제가 나쁘지요? 왜 나쁜지 알고 계시죠? 경제라고 하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 건데 이 돈이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으로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770조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돈이 다 돌다가 재벌 창고에 퐁당 빠져버리고 돌다가 퐁당 빠져버리고 이런데 경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법인세 그렇게 인하하고 법인세 정상화하자니까 왜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지고 갈 겁니까? 다 뺏어가지고 대한민국 재산 다 삼성하고 재벌 창고에 다 쌓은 다음에 자기들은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초원에 토끼들 다 잡아먹으면 심심하다고 토끼 잡아서 너 30마리 잡았니? 내 50마리 잡았다. 나 52마리 더 잡을게. 이래가 다 잡고 나면 나중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까?
이런 경제의 기본 원리도 모르고 국가가 세금 좀 더 걷자고 하니까 저보고 포퓰리즘이래요. 이 사회는 금기와 성역이 너무 많습니다. 재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재벌 얘기하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절대로 증세 얘기하면 안 돼요. 증세 얘기하면 반기업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노동자 얘기하면 안 돼요. 노동자 얘기하면 빨리 죽어버려요. 여러분